남자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를 만날 때 편안한 느낌을 풍기게 되거든요. 이거는 뭐 무슨 외적인 모습이 변해서 여자를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여자들에게 보내는 신호 같은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여자를 더 많이 만나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초식동물같이 과도하게 경계하는 그 느낌이 사라지고 허세가 누그러들게 되고 희생하는 길을 걷는 정신나간 광신도 순교자의 느낌이 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돼? 이걸 물어보는 그 눈빛이 사라지고 오디션 참가자 같은 태도로 삶을 사시는 태도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셨었더라도 실패했다. 실패자로서의 실패의 길을 걸어오신 것은 아니다. 요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요. 어린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데 성공한 생존자의 모습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세계로 왔잖아요. 이 세계에서 나는 서바이벌에서 생존한 성공자다. 요런 태도가 나를 족밥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의 찌질함은 행동이나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래밍의 문제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어른이실 거예요. 공과금도 스스로 내고 계시고 해야 될 일도 꼬박꼬박 잘 하고 계실 겁니다. 친절하시고 감정도 알아서 좀 잘 추스리실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을 위한 행동도 때때로 하실 수 있고 나름 뭐 본인 인간관계도 정리 알아서 잘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도 혹시 족밥 소리를 듣고 있진 않으세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부터 하수라고 부를게요. 너무 비속어라서. 이 하수가 뭐예요? 여자들이 은근히 피하는 느낌이 있는 남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나를 봤을 때 여자 표정이 미묘하게 구겨지고 왠지 다른 남자에게 보다는 나에게 조금 더 가혹하게 시험하는 느낌, 혹은 더 나쁘게 말하면 나를 보자마자 흥미를 폭력적으로 딱 끊어버리는 그 모습,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남자를 하수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어떤 여성분들은 같은 여자에게도 이러시기는 하세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느낌, 여자에게 지금까지 너무 여러 번 당하셨기 때문에 대충 오는 그 느낌, 이런 게 이제 이런 걸 겪으시는 분들을 하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걸 당하시면서도 내가 왜 이걸 당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셨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뭘 무례하게 했어요? 막 먼저 싸가지 없게 굴었어요? 적어도 내 겉모습이 막 이렇게 구린 것도 아닌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죠.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거를 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그 여성분은요, 사실 나를 보고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흔히 그것을 직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자를 많이 만나보신 남성분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구별하실 수가 있지만 논리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말씀을 해주실 수는 없으세요. 이거는 이상한 밤일 하는 남자, 여자 좀 만나봤다는 그런 형들 있잖아요. 그런 형들 붙잡고 물어보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 제 거 멤버십을 끊어주세요. 오늘 제가 이 족밥 하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해결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남성적으로 좀 행동하면 족밥 냄새가 사라질까요? 아니죠. 남성적인 마초 족밥이 될 뿐입니다. 이 하수라는 건요, 굉장히 오래된 지금의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만들어낸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타고난 하수는 없는 거예요. 하수 느낌은 생기는 건데 이 하수 느낌이 생기는 원인 대부분은요, 소년 시절에 나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되시는 건데요. 그때 생긴 어떤 나의 남자로서의 자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른이 된 나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감정을 표출하려고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딱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래서 내 행동에 항상 올라갈 수 없는 어떤 리밋을 만들게 되는데, 제가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그 리밋을 해제시켜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리밋을 해제시키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려 볼 거예요.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거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영상이 되게 길어요, 사실. 근데 나에게 관련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으면 조금 넘기셔도 되는데 끝까지는 좀 들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애적인 부모님들,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있는 가족 체계는요, 가족 내에서 어떤 역할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부모가 의식적으로 자녀에게 너 이렇게 행동해라고 역할을 정해주지는 않겠지만 부모의 감정적인 영향력 때문에 부모님들이 정서적으로 미숙하시다거나 영향력을 너무 엄청나게 행사하신다거나 이런 문제들, 애를 조종하시고 이런 경우에는요, 자연스럽게 내가 집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행동하면 되겠구나, 엄마 아빠에 맞춰서 요렇게 행동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 리밋이 형성되게 됩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역할은 희생양이 되는 아이, 귀한 아이, 금쪽이 같은 아이, 또 듬직한 맏아들의
페르소나 이런 것인데요. 아이가 이 행동을 떠맡는 것은 하나의 생존 전략이에요. 애는 생존 전략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해온 거지만 그 똑같은 행동을 계속 하시면서 여러분의 몸에 어떤 흔적과 제스처가 습득이 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여성분들, 특히 감정적으로 되게 예민하신 여성분들은요, 이 행동을 볼 때 되게 불쾌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불쾌하게 보이는 어떤 특정한 분위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하수 냄새의 정체다. 일단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나쁘지 않은 분이에요. 못생기지도 않았어요. 가치가 없는 그런 남자도 아니에요. 나름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미묘한 방식으로 여성분을 왠지 좆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여성분께 풍기는 거예요. 마치 옆에 있는 남자가 웃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는 듯한 느낌. 본인의 존재 자체를 나에게 사과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좀 예민한 여성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아이가 왜 집안에서 희생양의 역할을 떠맡게 되었을까요? 내가 문제의 원인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야, 집안에 생기는 이 일들이 다 나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남자가 여자에게 매력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희생양의 역할은 가족들의 수치스러운 면을 아이가 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모든 역기능이라는 게 뭐냐면요, 한쪽 부모가 너무 거지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한쪽 부모가 되게 멀쩡해 보이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들을 다 지켜보면요, 두 부모 다 똑같은 문제의 수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역기능에서 발생한 모든 감정적인 문제들의 결과를 아이가 책임지게 된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아버지가 좀 불성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나는 너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런 말씀을 아이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계속 듣는데 어떻게 아이가 조종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역기능, 모든 갈등들, 모든 불편한 진실들의 원인이 모두 나 때문이었던 거예요. 왜냐? 이 아이는 너무 예민한 아이고, 너무 철없는 아이고, 너무 시끄럽고, 행동도 거칠고, 뭐가 부족하고, 뭐 이유는 다 다양하지만 메커니즘은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가 문제다. 아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의 마음속에는 깊은 깨달음이 생기게 되는데, 아, 내가 문제의 원인이구나 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잘하셔서 직장을 얻고 삶을 잘 꾸려나가시기는 하지만 내면에는 항상 충격에 대비하려는 미묘한 긴장감, 무언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항상 이렇게 얼어버리시는 그 모습, 매우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성분께서 뜯어보시고 분석하시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어리고 세상천지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 여자애도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특유의 지나치게 설명하는 방식, 뭐 이런 행동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분 나름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지만 하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잘못을 저지르시기도 전에 사과하는 방식, 끊임없이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나 자신이 지금 너무 설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살피시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자가 생물학적인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여성분께서 함께 이렇게 나랑 똑같이 행동해야 된다라고 강요하시기도 하거든요. 이래서 내가 능력 있는 남자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 남자가 요구하면 내가 이거를 할 수 없이 같이 해줘야 되는데 정말 그지 같습니다. 권력의 역학 때문에 이걸 할 수 없이 같이 해줘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 놓이기 때문에 이 제정신 박힌 여자는요, 돈 있는 남자, 공부 잘하는 남자랑 결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남자 입장에서는 본인은 이걸 이제 18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하는 건 멍청한 행동이다? 라는 생각까지도 갖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약한 게 아니라 지나치게 경계심이 강한 건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나친 경계심은 집에서는 나를 살려줄 수가 있었지만 연애를 하실 때 이거는 굉장히 복종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있어도 되겠어? 내가 있어서 너 불편한 거 아니야? 내가 명령을 해도 되겠어? 키스해도 되겠어? 손잡아도 되겠어? 이 눈빛으로 계속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문제점을 느끼셨다면 고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성분뿐만 아니라 개도 주인으로 따르지 않는 행동이거든요. 전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프로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찐따셨어요. 그런데 그 집 강아지가 너무 짖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강아지가 왜 그렇게 미치게 짖었냐? 이 남자가 찐따인 걸 걔가 느끼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머 강아지 귀엽네요 이러고 다가왔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쩔쩔매는 거를 걔가 보다 보니까, 아,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도 다가오지 못하게 해야지, 이 사람을 위해서 라고 생각해서 사람만 보면 짖게 된 거예요. 이 개도 알아본다니까. 또 귀하게 자라신 남성분들은 본인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신데요, 귀하게 자랐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는 상처입니다. 집에서 선택받은 자로 자라나서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자아의 연장선이 되어서 집안의 가치를 증명하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요.
칭찬을 받긴 하지만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조건부 칭찬이죠. 여러분의 뼛속 깊이 새겨진 교훈은 어떤 인간의 가치라는 건 오직 그 사람이 맞는 결과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서 되게 멋있는 분이 되실 수도 있어요. 뛰어난 성취를 이루고 말씀도 잘하시고 매력적인 분들도 꽤 많으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자들이 진짜 완전 선호하는 이상형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여자들이 이런 남자들을 막상 사귀어 보면 뭔가가 이상하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남자가 겉으로 보기보다도 훨씬 더 내 눈치를 봐요. 나에게 인정받기를 갈망 수준으로 자꾸 갈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자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게 여자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 여자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가 지금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반응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보시면서 나 대단하지? 나 짱이지? 이렇게 해주는 사람 나밖에 없지? 나 진짜 괜찮지? 내가 원하는 만큼 칭찬 좀 해줘. 내가 최고지? 이런 눈빛을 계속 보내시고 있고, 여자와 함께 있을 때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계속 보고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자신 자체를 정의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귀하게 잘하신 분들 제 말 맞죠? 특히 자아가 탄탄한 여성분이실수록 이런 남성분들에게는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엮이는 가정에서 맏아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역할을 다 떠맡고 있는 남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머니의 배우자 역할부터 그 가정의 관리자 역할, 부모의 감정 조절 역할, 형제들에게는 아버지 역할까지 대신하는 그런 남자예요. 그런 방식으로 칭찬을 받아오시면서 그 생존 방식이 몸에 익은 남자입니다. 책임감이 강하다, 성숙하다,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류의 칭찬들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으시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필요로 하는 이유는 짐을 지는 역할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역할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져 주는 것이구나. 그래,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자라면서 감정적인 짐들을 떠맡는 역할을 계속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직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이 될 수 있는 남자라고 보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타입의 남자이긴 하지만 그 본인의 자신의 자아라는 건 구멍난 거지 돈주머니 같은 남자예요.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방어 기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가 좋아, 난 뭐가 느꼈어, 난 이렇게 생각해, 이런 말씀들을 달고 사시기는 하는데 본인의 생각이 있는 것처럼 되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요거 딱 사귀어 보면 압니다. 그 어떤 것에도 자기 생각이 없는 남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자들은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다가도 결국은 다 느끼게 됩니다. 강하고 유능하고 침착한 남자이기는 하지만 얘랑 막상 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상한 집단의 선교사, 포교자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정확히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본인의 운명을 원망하고 있는 자 특유의 억눌림과 억울함, 갈망, 그리고 누군가 언젠가는 나를 돌봐준 사람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 섞인 묘한 애정이 느껴지고 이것이 여자를 압박하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이 압박감의 정체를 알 수는 없지만 느끼시는 거예요. 왜냐고요? 마치 외상장부에 빚을 기록하는 빚쟁이처럼 애정을 돌려받기 원하는 그 남자의 시선, 남자의 돈 내놔라는 그 무드를 느끼시기 때문이에요. 이 느낌을 못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남성분들은 본인의 욕구를 먼저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분께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했을 때 왈칵 화를 내시거나 움츠러드시지 않으면 폭발하시거나 삐지시거나 화를 자주 내시고, 여자는 이 사소한 다툼을 통해서 쎄한 느낌, 확인하지 못했었던 족밥의 기운을 느낍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면 지친 18세기 소년 노동자 같은 그런 의욕 없는 남자의 자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랑 상관없는 광범위한 대다수의 분들을 흠잡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살아오시면서 이런 걸 차근히 내 입장에서 설명해 주는 거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제 경험상으로는 이런 것들은요, 알게 되면 상당 부분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걸 다 신경을 쓰는 사람이겠어요. 왜냐면 저도 정말 흠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께서 이 감정적인 빚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사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도 기분 나쁘신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드려요. 이제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흔히 이런 조언들은요, 이런 일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알아서 잘하세요, 힘내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런 말들로 마무리되곤 하는데
어떤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내가 무슨 짓을 했고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다. 요거를 아실 때 고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멈출 수가 있어요. 여자들이 하수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포인트는 말이죠. 그 남자의 겉으로 드러난 태도와 그 이면의 감정적인 기능성 사이의 간극입니다. 가족 내에서의 역할이 프로그래밍이 된 남자, 그 태도가 몸에 익은 남자들은 보통은 겉으로는 되게 어른스러워 보이는 행동을 하시는데 속은요,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된 논리를 가진 12살짜리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아예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남자들은 겉보기에는 어른스러워 보이고 또 심지어는 성공한 예의 바른 괜찮은 남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신경계는 12살짜리 그때 만들어진 그대로 움직이고 있고 문제 일으키지 않게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고,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넌 루저야, 넌 인정받지 못할 거야, 버림받지 않으려면 네가 나서야 돼. 여성분들 중에 안정형이신 분들은, 혹시 내면 깊으신 곳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조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남자랑 만나는 건 안전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남자 족밥이 주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뭐 여자 하수들도 되게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이를 벗어나시는 데는 연기, 꾸며낸 남성적인 공격성, 허세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답은 통합인데요. 나의 겉모습과 살아남기 위해서 습득한 소년으로서의 자아를 통합을 시키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수가 있냐면,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던 규칙들이구나, 내가 했던 행동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그 규칙들은 현실적으로는 나에겐 더 이상 생존의 규칙은 아니야, 그래서 버릴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엄청나게 성숙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를 만날 때 편안한 느낌을 풍기게 되거든요. 이거는 뭐 무슨 외적인 모습이 변해서 여자를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여자들에게 보내는 신호 같은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여자를 더 많이 만나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초식동물같이 과도하게 경계하는 그 느낌이 사라지고 허세가 누그러들게 되고, 희생하는 길을 걷는 정신나간 광신도 순교자의 느낌이 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돼? 이걸 물어보는 그 눈빛이 사라지고 오디션 참가자 같은 태도로 삶을 사시는 태도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흠을 잡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아지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열심히 설명드렸어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셨었더라도 실패했다, 실패자로서의 실패의 길을 걸어오신 것은 아니다, 요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요, 어린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데 성공한 생존자의 모습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세계로 왔잖아요. 이 세계에서 나는 서바이벌에서 생존한 성공자다, 요런 태도가 나를 족밥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제 말씀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빚을 이제는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